13단원 수학적 귀납법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3, 5, 7, 9와 같이 직접적인 수의 나열을 보여주는 방법, AN은 2n 빼기 1과 같이 일반항을 보여주는 방법,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같이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정의한 수열은요, 결국은 모두 같은 수열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더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항 A1과 이웃하는 두 항 AN,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요, 수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자, 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차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n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되는데요. n자리에 1을 대입해보시면 a의 2는 a의 1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이 1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a의 2는요, 3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시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 a의 3은 앞의 항인 a의 2에다가 2를 더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앞의 항이 3이었기 때문에 2를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항이 1이었는데 1, 3, 5, 땡땡땡과 같이 나아가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표현한 방법도 앞에서 나열한 세 개의 수열과 같은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관계식을요,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낯선 용어 점화식은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자어로 부르는 거예요. 점은요, 점차점, 화는요, 변화할 화, 식은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의 점화식을 다시 보시면 n번째 항에다가 항상 2를 더할 때마다 다음 번째 항이 나와 이 점화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의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 2를 더할 때마다 뒤의 항이 나오기 때문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일단 이 수열 AN을요. 처음 몇 개의 항을 주면서 그 값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은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인 점화식을 알려줘서 이렇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처음 몇 개의 항이라고 했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A1, 첫 번째 항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A1과 A2 이런 식으로 처음 몇 개의 항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몇 개의 항과 점화식을 알려주면 이것은 지금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돼. 자, 이것은 무슨 수열의 점화식입니까? 그쵸. n번째 항에다가 항상 2를 곱할 때마다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곱해지는 공비 R이 2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 2, 4, 8, 16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한눈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n자리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점화식에다가요. n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a의 2는 2 곱하기 a1이 되는 거죠.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을 대입해 주시면 결국 2가 되고요. 다시 이번에는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면요. a의 3은 2 곱하기 a2. 그럼 앞에 나왔던 2에다가 다시 1을 곱하니까 4.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돼가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똑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배운 내용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개념하기 문제는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통해서 한번 점화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친구들의 수열의 제 5번째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3n을 더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n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요. a의 2는 a의 1 플러스 3 곱하기 1이 되는 거겠죠. a의 1이 1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4가 되겠고요. n자리에 이번엔 2를 대입해 주시면요. a의 3은 a의 2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앞에 결과에다가 6을 더해주는 거니까요. 10. n자리에 3을 대입해 주시면 a의 4는 a의 3 플러스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요. 앞에 10에다가요. 9를 더해주는 거니까 19. 한 번만 더 해보면 되겠네요. n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 a의 5번째 항은 4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4를 하는 것. 그래서 앞에 결과 19에다가요. 12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3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5번째 항은 31이다. 이렇게 답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요. 마이너스 2고요. 지금 점화식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2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a의 2는 2분의 1 곱하기 a1 빼기 2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결국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a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다시 여기 들어가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n자리에 3을 대입해 주시면요. a4는 2분의 1 곱하기 a3 빼기 2가 되겠죠. 앞에 거에 2분의 1이니까요. 결국 마이너스 4분의 7에다가요. 2를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 a의 5는 2분의 1 곱하기 a의 4 빼기 2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8분의 15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3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똑같이 첫 번째 항은 2고요. n 플러스 1분의 1은 n분의 1 플러스 1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자리에 1을 대입하면요. a 2분의 1은 a 1분의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2였기 때문에 2를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3이 되는데요. 따라서 a2는 이거의 역수가 돼야 되겠죠. a2분의 1이 2분의 3이니까요. a2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요. a3분의 1은 a2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아까 구했던 요 3분의 2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2분의 5가 돼서 결과적으로 a3는 다시 역수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 보시면 n에 3을 대입해 주시면 a의 4분의 1은 a의 3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아까 구한 것의 역수 플러스 1, 2분의 7이니까요. 따라서 a4는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n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요. a 5분의 1은 a 4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역수 2분의 7 플러스 1을 해주시면 2분의 9가 되고요. 따라서 5번째 항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항은 9분의 2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식을 가지고 5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인 필수예제 3번을 필수예제 1, 2번보다 먼저 풀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